자, 오늘은 오랜만에 장이 좀 반등하면서 그동안의 하락세가 좀 반전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종가는 고점 대비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사실 투심이 완전히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던 하루였는데요. 최근에 브렘베어 시간에서 침체 관련된 이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침체가 아니다 쪽 얘기를 오늘 좀 더 무게를 싣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표 강세론자죠.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 이분이 왜 침체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야데니의 생각은 경기 침체는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960년 이후 발생한 9차례의 경기 침체 대부분은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 발생을 했고 이는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을 유발하면서 침체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번의 경기 침체, 그중에 4번은 에너지 위기에 의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튼 지금 통화정책 긴축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야데니는 지금은 몇 가지가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작년에 이 미니 은행 위기, SBB 사태로 불거진 미니 은행 위기 기억이 나시죠? 이거를 야드니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연준이 발빠르게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신용경색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년에 놔뒀으면은 자칫 터질 수 있었는데 BTFP 같은 거 때려 넣으면서 경제는 살아났고 이게 이미 백신을 맞았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야드니의 의견대로라면 지금 신용경색이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많이 내릴 필요가 없고 이 신용 경색이 없는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 드러나는데 이 그래프는 이 은행에서의 대출 및 리스 파란색 그리고 이 상업 및 산업 대출의 연간 변화 나타내는데 이거 빨간색 보시면 이전 경기 침체 때는 굉장히 대출 리스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신용 경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야데니가 보기에는 지난해 미니 은행 위기 때 잘못하면 신용경색이 올 수 있었지만 연준이 발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푸는 그런 특급 조치를 취하면서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 GDP 나우 같은 데이터도 인용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긴축과 경기 침체 사이에 어떤 이 레깅 효과, 장기적인 지연 효과가 있어서 높게 금리를 유지했을 때 시차를 두고 위기를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이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역전이 다시 재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다가온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침체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월가여부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깊숙하게 나올 때는 예외가 거의 없이 우리는 침체라는 그런 상황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이 울프리스치가 보고서를 낸 거에 따르면 이거 역시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확률이 100%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근거로 지금 이렇게 잠깐 역전됐다가 만 1998년 사례 이때를 하나 들고요. 또 하나 2019년 사례 이때를 예로 듭니다. 1998년 사례를 먼저 보면 땡겨서 보시면 이 잠깐 역전이 됐다 풀리기는 했죠. 하지만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9년 사례 이것도 이게 역전이 잠깐 됐다가 풀려가지고 침체가 오긴 왔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긴 왔지만 이거는 코로나라는 이 전례 없는 상황 때문에 온 거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의 주장대로라면은 최근 4번의 이 금리 정상화 현상 중에서 2번은 맞췄고 2번은 틀렸기 때문에 100%가 아니다. 5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역전의 정상화를 경기 순환적인 침체가 오는 거를 예측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국채 시장의 예측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준이 QE 그리고 양적 긴축 QT 채권 환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 통해서
국제시장을 직접 조작하는 그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측력이 더욱더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렸다는 것이 경기 순환적 경기 침체의 근거로 바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안에 미싱 링크가 많이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존재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증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에 몇 가지를 더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 외에서 그 변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약세론자였다가 지금 중도파 정도로 돌아선 윌슨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B컷을 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추가로 청산되면서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윌슨 얘기 이겁니다. 노동이 일단 우리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bp 인하로는 9월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고, 근데 또 50bp를 가자니 지금 일본이 물가랑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가면 긴축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 오늘 나온 데이터 보시면 일본이 또 2.9%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예비치 3.1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일본이 안정적으로 성장세에 들어섰다 이런 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 무구루마 이 미쓰비시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이번 GDP 그리고 뭐 은행, 기업 심리 조사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거를 보면서 12월에 금리를 25bp 올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50bp를 내려버리면 자칫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급격히 좁혀지면서 다시 이 엔캐리드 트레이드 해소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또 한번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겪은 사례가 다시 재발될 수 있다. 이렇게 윌슨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bp를 내리자니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50bp를 내리자니 미국 외 일본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중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면 중국이 완전히 디플레 국면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5개 분기 연속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디플레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2015년 겪은 이후에 10년 만에 발생을 한 그런 대규모 디플레 상황입니다. 이런 디플레 국면이 이어진다면 사실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를 미루는 이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도 날아가고 해고도 늘어나고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건 디플레입니다. 인플레는 잡을 수나 있지 디플레는 잡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지금 기업 인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건비 상승률이 2020년 4월 코로나로 중국이 완전히 봉쇄에 들어간 그때 이후 가장 약하다. 잃어버린 10년 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 디플레가 복합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중국의 디플레가 전 세계의 무역 경로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 디플레가 수출되면서 미국 소비자 부담을 낮춰서 미국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나라 중국이 흔들릴 때 이 여파가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계 1위 나라인 미국의 증시를 흔드는 그런 부담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2015년 제가 말씀드린 2015년 보이시죠? 이때 보시면 증시가 물론 미국이 침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여파 없었지만 딱히 좋지 못했다. 연간 기준으로 약간 하락을 했다. 특히 이 급락 시점 이때 2015년 8월 이 시점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했습니다. 수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시도였는데 결국 중국의 경제 둔화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일시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글로벌 장세가 미국 증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줄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인식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